첫 번째 경기 제주 SKFC 대 김천 상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제주는 개막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 서울에 승리하고 좋은 출발을 했다. 부상으로 한 달 이상 결장이 유력한 유리 조나탄이 결장한 경기였기에 고전이 예상됐는데 김준하와 이건희의 골로 승리했다. 지난 시즌 워낙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었기에 이번 시즌에 대한 의지가 강했는데 출발을 잘했고 이제 연승을 노린다. 그러나 남태희와 박동진 등이 나설 최전방의 무게감이 다소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김천은 전북 원정에서 유강현의 골로 앞서갔지만 그 후 연속골을 내주며 역전패했다. 지난 시즌 승격팀이지만 상위 스플릿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기에 이번 시즌 우승에 도전했는데 스타트가 좋지 못했다. 그래도 동나이대 한국 최고의 선수들이 포진한 팀이기에 언제든 연승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김천의 승리를 본다. 제주가 홈에서 강점을 보이는 건 사실이다. 안태영과 김윤성, 임채민 등이 버티는 수비 라인의 강점도 있다. 그러나 박동진과 김준하 외에 조커 카드가 부족하기에 김천의 수비에 고전할 것이다. 서민호와 이동경이 중원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며 경기를 주도할 것이고 이동준과 김대원이 빠른 발로 상대 측면을 허물 김천이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FC 서울 대 FC 안양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은 개막전 원정 경기에서 제주에 패했다. 문선민과 정승원, 김진수 등 새롭게 팀이 영입한 선수들이 선발로 출전했고 기성용과 링가드 등이 모두 나섰지만 기대 이하의 성적에 그쳤다. 때문에 상암에서 열리는 홈 개막전에서 승리하며 분위기 전환을 해야 한다. 링가드와 조영욱, 루카스와 문선민 등 빠르고 돌파가 좋은 공격수들이 즐비하기에 스피드를 살리려 할 것이다. 안양은 브루노 모타의 결승골로 지난 시즌 챔피언인 울산을 제압했다. 24시즌 K리그 1을 우승하며 승격에 성공했는데 개막전부터 최고의 이변을 만들었다. 이창용과 김동진 등 승격을 견인한 베테랑 수비진과 함께 나선 토마스가 중앙을 잘 지켜냈고 김정훈의 중원 존재감도 기대 이상이었다. 서울의 승리를 본다. 안양이 첫 경기부터 이변을 일으킨 건 사실이지만 울산에 이어 서울을 만나야 하는 건 부담이다. 또 연고지 이슈가 있던 팀을 원정에서 만나는 점도 집중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선민과 링가드 등 수비 한 명을 쉽게 벗겨낼 수 있는 선수들이 팀의 공격을 주도할 것이고 조영욱과 김신진이 문전 침투로 해결할 서울이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대구FC 대 수원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구는 개막전 홈경기에서 강원에 승리했다. 지난 시즌 리그 준우승팀을 차지한 팀을 만났고 전반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갔는데 부산 생활을 마치고 친정팀으로 복귀한 라마스의 동점골에 이어 팀의 레전드인 세징야가 인저리 타임에 결승골을 넣었다. 선수단에 다소 변화가 있던 이번 시즌이기에 첫 경기 결과가 중요했는데 최고의 성과를 냈기에 이 경기를 통해 연승 도전에 나선다. 수원FC는 개막전 원정에서 광주와 비겼다. 원정이었기에 다소 라인을 내리고 역습을 주도했는데 절반의 성공을 얻었다. 지난 시즌 최고의 선수였던 안데르손이 풀타임을 소화하며 특유의 위협적인 역습을 이끌었고 이재원과 노경호 등 중앙의 수비력이 돋보였다. 아반다와 오프키르 사박 등이 후반 교체로 들어와 경기에 나선 것도 앞으로를 위해서는 좋았다. 대구의 승리를 본다. 수원FC는 김은중 감독을 타 팀에 빼앗기지 않았기에 상위 스플릿으로 갔던 지난 시즌의 경기력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지동원과 김주엽 등으로는 안데르손의 부담을 덜어주기 어렵다. 라마스와 세징야, 정치인이 홈에서 공격을 주도할 것이고 에드가가 교체로 들어와 공중볼 장악으로 기회를 만들 대구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가시와 대 가와사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시와는 첫 경기에서 홈의 강자인 난저 후쿠오카에 승리했다. 교체로 들어온 로드리게스의 골을 잘 지키며 좋은 시즌 출발을 했다. 지난 시즌 팀의 중원을 이끌었던 시라이와 테즈카를 대신해 새로운 중원 조합으로 낙점받은 하라카와와 쿠마사카가 점유율을 확실하게 가져가며 경기를 지배했고 호소야의 최전방 존재감도 좋았다. 백포를 버리고 백스리로 나선 수비 라인에서는 코가가 중심을 잡았다. 가와사키는 일본 팀 중에서 출발이 가장 좋다. 지난 리그 홈 경기에서는 야마다와 미야기 등의 연속골이 터지며 4골차 승리를 따냈고 아쳔 엘리트 7.8라운드에서도 상대를 압도했다. 에리슨의 최전방 공격수 파트너로 낙점된 야마다가 워낙 좋은 컨디션인데다 베르온과 마르시뉴 등 측면의 지원도 원활하다. 가와사키의 승리를 본다. 가시와는 중원에 나설 하라카와가 공격 전개보다는 최종 수비 보호에 나서며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토모야와 로드리게스 등 상대 측면의 돌파를 저지할 선수들도 있다. 그러나 야마다 외에도 에리슨과 마르시뉴, 와키자카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문을 노릴 가와사키 상대로 90분을 무실점으로 버티긴 어렵다. 다섯 번째 경기 요코하마FC 대 오카야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코하마는 J리그로 돌아와 나선 복귀전 홈경기에서 도쿄에 패했다. 경기 내내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고 솔로몬과 주앙 파울로 등이 저돌적인 문전 침투를 했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그래도 코마이와 히나타 등 중원에 나선 선수들이 볼 경합을 잘했고
은두카가 수비 상황에서 공중볼을 잘 따냈다. 팀이 에이스로 생각하는 스즈키 무사시의 마무리만 나온다면 중위권 경쟁을 기대할 만하다. 오카야마는 패한 요코하마와 달리 승격팀으로 첫 경기를 승리했다. 센터백인 다이치의 골을 비롯해 선발 윙어로 나선 타카야의 골이 나오며 경기를 리드했고 한 골도 헌납하지 않았다. 타치타와 다이치가 나선 최종 수비가 90분 내내 상대의 공세를 잘 저지했고 후지타의 중원 수비 가담도 원활했다. 요코하마의 승리를 본다. 개막전을 승리한 오카야마지만 원정 경기력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지난 시즌 J리그에서도 잘한 홈 성적으로 승격했지만 원정에서는 기복이 컸다. 히나타와 코마이 등이 중원의 라인을 올리며 공격 상황에서 숫자를 늘릴 것이고 솔로몬이 저돌적인 침투로 해결할 요코하마가 승리할 것이다. 6번째 경기 시미즈 대 니가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시미즈는 지난 시즌 리그 2에서 호성적을 내며 승격에 성공했다. 그리고 돌아온 J리그 개막전에서 난적 베르디에 승리했다. 원정이었기에 고전이 예상됐는데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선 키타카와의 골이 나왔고 남은 시간을 잘 버텼다. 이번 시즌을 위해 카피샤바를 비롯한 여러 선수를 스쿼드에 더한 효과가 확실했는데 스미요시와 소다이 등 최종 수비도 안정적이었다. 니가타는 강력한 우승 후보인 마리노스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을 따냈다. 오타의 선제골이 나오는 등 전반 상대를 압도한 것에 비해 승점 1점이 아쉬울 정도로 좋은 경기를 했다. 지난 시즌 팀의 안정적인 잔류를 견인한 타니구치와 오시, 오타 등 핵심 선수들을 모두 잡았기에 연속성이 이어졌고 피츠제럴드가 수비 라인을 지탱했다. 접전을 본다. 복귀 시즌 연승을 노리는 시미즈가 홈팬들 앞에서 보다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나설 것이다. 이누이와 카피샤바 등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적극적인 공격 시도로 원정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다. 그러나 미야모토와 호시 등이 중원에서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 보호에 집중할 것이고 피츠제럴드가 상대 주포인 키타카와를 적극 마킹할 니가타 상대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